제가 드렸던 이제 프린트의 142페이지고요. 우리 은하 돼 있는데요. 은하 돼 있는데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대한 천체 집단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에는 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은하라고 해서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해요. 이제 은하라는 거는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대한 천체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은하를 볼게요. 이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별들의 모임인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성간 물질이나 성단, 성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성간 물질은 여러 가지 가스나 티끌들을 말해요. 먼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은 이제 성간 물질이라 하고 우주에 이제 별과 별 사이를 이제 채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성간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티끌, 먼지 등이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별이죠. 별의 모임을 우리가 성단 아니면 성운이라고 해요. 우리 은하의 모양 돼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별표 쳐 놓으시고요. 우리 은하의 모양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랑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막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팔이 나와 있는 막대 나선 모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원반 모형이라고 해요. UFO 같은 원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막대 나선이라는 거는 가운데 이렇게 막대 같은 모양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팔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막대 모양 중심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양쪽에 나선 팔 모양 이렇게 휘감아 가면서 있는 모양이라고 해요. 은하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둥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냥 나선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막대 나선 모양도 있고 불규칙한 모양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제 우리 은하는 모양이 막대 나선 모양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원반 모양이라고 해요. UFO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 있는 원반 모양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은하계 중심이 이제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양 팔 쪽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팔 쪽에 이제 나선 팔들이 이렇게 휘감아 가면서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선 모양의 팔이 있고 옆에서 본 모습을 보시면은 가운데가 볼록하게 돼 있고요. 양 옆으로 이제 납작한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UFO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에는 막대 모양 중심부를 나선 모양의 팔이 휘감 모양인데 거기다가 이제 막대 나선 모양을 써 놓으시면 되고요. 옆에서 본 모습은 중심부가 약간 부풀어 있는 원반 모양이다. 그냥 원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름은요 약 3만 파섹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크구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0만 광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10만 광년. 포함된 별의 수는요 약 2천억 개. 별이라는 건요 태양이 별이에요, 그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 스스로 에너지를 태워가지고 빛을 내는 태양이 우리 은하에만 한 2천억 개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숫자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우리 은하 안에 수많은 별과 항성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은하 안에 한 2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2천억 개의 태양이 있는 은하가 전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감이 안 올 정도로 많은 거예요. 태양계의 위치는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정도 된다. 8,580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나선 모양의 팔에 위치한다 되어 있고요. 지름 아까 전에 위에 있는 지름에다가 10만 광년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태양계의 위치는 약 3만 광년이다.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의 주변부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우리 은하의 주변부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부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중심부가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부에 있는 그 중앙부에 있는 그 막대 모양 부분이 아니라요 나선 팔로 이렇게 길게 뻗어 나와 있는 주변부에 태양계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요 중심에서 벗어난 나선 팔 위치 여기
나선팔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고요.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3만 파세, 그리고 중심부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반지름이 5만 광년이잖아요. 지름이 중심부에서 양끝까지가 10만 광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반지름은 5만 광년이잖아요. 그런데 중심부에서 3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수직선에서 수의 위치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중심부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보다는, 중심부보다는 바깥쪽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죠. 중심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부에 위치해 있고요. 중심부가 오래된 별들이 모여 있고요. 주변부가 이제 막 태어난 신생별들이 태어나 있어요. 주변부 가장 바깥쪽이. 그래서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정도 되겠죠. 한 50년, 사람이 나이로 치면 한 50년 정도 산 나이대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신생별도 아니고 늙은 별도 아닌 딱 한 그 사이에 있는 작년의 별이다. 그래서 이제 늙어가고 있는 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있는 이제 은하수 한번 보시면요.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모습이다 그랬는데요. 은하수라는 건 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밝게 보이는 별들이 많을수록 이제 중심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두어둑한 부분이 보일 때는 이제 주변부를 보는 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이 됐을 때는 공정 궤도상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태양의 반대편에서 중심부를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은하수가 되게 화려하고 밝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이제 주변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으면은 태양의 반대편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밤을. 그래서 주변부에 있으면은 좀 어둡게 보인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은하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밀키웨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별들이 많아가지고 밝게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두꺼운 띠 모양이다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은하수는 은하 중심 방향이 궁수자리 방향에서 폭이 넓고 밝게 보인다 돼 있는데요. 은하 중심 방향 궁수자리에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궁수자리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은하 중심 방향을 바라볼 때는 밝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은하 중심부를 향할 때는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돼 있는데, 은하 중심에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이제 오래된 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여름철 은하수가 우리가 은하 중심부를 바라볼 때라고 해요. 밤하늘을 이제 봤을 때 여름철에는 이제 중심부를 향하게 된대요. 그러면 조금 더 뭔가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뭐 프린트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보이긴 하겠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이 조금 더 여름철이 밝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은하 중심 방향을 밤하늘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고요. 겨울철에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우리 은하의 반대편에 이제 지구가 공정궤도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은하수가 이제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은하수를 봤을 때 밝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별들의 모임이고요. 중간중간에 까맣게 이제 칠해진 부분들 있잖아요. 까만 부분. 여기는요, 여러 가지 성간 물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어가 좀 까맣게 보이는 건데, 뭐 가스나 티끌, 먼지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별들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은 별빛을 이제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가로막아가지고 어둡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밝게 모여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별들이 모여 있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지점들은 여러 가지 성간 물질이나 가스, 티끌, 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빛을 가로막거나 별들이 조금 적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요, 여름철은 지구가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에 위치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겨울철은 이제 지구가 우리 은하의 중심 반대쪽에 위치해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할 테니까 한번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름철, 겨울철 있죠? 여름철 밑에다가는 지구가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에 위치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고 밤에는 태양을 바라보는 반대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에서는 지구 중심 방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여름철에 은하수가 밝게 보인다는 거고요. 겨울철에는 공정 궤도상 이제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 은하의 반대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겨울철 밤하늘에 봤을 때는 은하수가 굉장히 조금 어둡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양과 은하수의 위치, 그 다음에 은하수의 밝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은하에 대해서는. 그리고 태양계의 위치는 중심 방향에서 한 3만 광년 떨어진 조금 주변부 나선팔에 위치한다. 이 정도 기억하세요. 태양계의 위치. 그래서 은하수의 모습을 보고요. 은하수가 여름철, 겨울철 다른 것을 보고 태양계가 지구 은하의 중심이 아닌 나선팔의 위치, 그러니까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은하수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다면요, 어디를 보든 굉장히 밝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 여름철이 됐을 때는 굉장히 밝게 보이고 겨울철에는 이제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하수의 계절별 이제 밝기 잘 보여주시고요. 자, 넘겨가지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143페이지에 1번, 2번을 같이 볼게요. 1번, 그림 가에서 A와 E 사이의 거리를 파섹으로 쓰라고 했는데요. A에서 E까지는 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약 3만 파섹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3만 파섹, 광년으로 따졌으면 10만 광년이고요. 가와 나에서 태양계의 위치를 각각 고르시오 돼 있는데요. 태양계의 위치는 가에서는 이제 B가 되겠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제 왼쪽으로 좀 치우친 모습이 되겠고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되겠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중심부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 니은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지름 5만 파섹, 5만 광년 중에 약 왼쪽으로 한 3만 광년 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부인 A가 신생별이고요. 중심에 있는 C가 이제 오래되고 늙은 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가 지금 원반 모양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팽팽하게 공처럼 모여 있어서 이제 둥글게 보이는 거고, 주변으로 갈수록 이제 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얇은 원반 모양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 있는 나선 팔을 보시면요, 중심부에도 이제 막대 모양으로 밝게, 굉장히 밝게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선 팔의 길을 따라서 별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은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약간 부풀어 있는 원반 모양, 네, 맞죠?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의 수는 이제 한 수천억 개, 굉장히 많고요. 2천억 개 정도 되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3번,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지구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별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별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였고요. 5가 되겠어요.
4번 지구에서 은하수는 두꺼운 띠 모양이다. 네, 5가 되겠고요. 은하수의 폭과 밝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게 보인다가 아니라 여름철 겨울철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은하의 중심부에 있을 때는 굉장히 밝게 보이고 은하의 주변부 쪽을 향할 때는 조금 어둡게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X.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은하수의 폭이 넓고 밝게 보인다. 맞죠? 네,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성운과 성단을 볼게요.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모임을 이제 성단과 성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하고요. 성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스 구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운부터 보시면요,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인다 그랬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간 물질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가스나 뭐 티끌,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가스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뭐 가스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소, 원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뭉치기 전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출 성운, 반사 성운, 암흑 성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방출하고 반사하고 암흑이 생성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성운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2번에 있어요. 플러스 강의. 방출 성운부터 보시면요. 방출이란 게 뭐예요? 스스로 뭔가 빛을 방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사라는 건요. 빛이 와서 반사되는 걸 말하는 거죠. 스스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반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흑이라는 건요. 그림에서도 있지만요. 뭔가 뒤에 있는 빛을 흡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방출의 성운 안에 있는 별을 보시면요. 방출 성운 같은 경우는 별 주위에 마침 그 성운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별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잖아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성운이 가열이 되는 거예요. 성운 안에, 이런 성운 안에, 성운이란 게 공처럼 둥근 건 아닌데 가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마침 별이 있었어요. 별이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낼 거 아니에요? 빛이란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스 구름을 이렇게 가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스 구름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서 스스로 또 빛을 방출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별 가운데 중심에 별이 있는 성운이 스스로 가열해서 빛을 내는 것을 방출 성운이라 해요. 그래서 밝게 빛나는 이제 성운이 되겠고요. 반사 성운은요, 여기 첫 번째 방출 성운이 되겠고, 반사 성운은 성운 주변에 마치 별이 있었어. 어떤 별이 있었어요. 이 별이 빛을 내요. 이렇게 이 빛을 이 성운이 반사시켜요. 지구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간접적으로 빛을 반사시키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방출 성운 같은 경우는 조금 온도가 높은 성운이 되겠고요. 간접 성운 같은 경우는, 반사 성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낮아 보이겠죠. 그리고요, 암흑 성운은요, 뒤에 별이 있었어요. 어떤 성운 뒤쪽에 별이 있었는데 이렇게 빛을 방출시키고 있었는데, 뭐 어떤 물질들이잖아요. 성간 물질이라는 게 가스, 티끌, 먼지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마침 있다가 빛을 흡수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림자처럼 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출 성운은 성운 안에 있는 별에 의해서 직접 가열돼서 방출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반사 성운은 주변에 있는 별빛을 반사시켜서 차가운 별빛이 보이는 거고요. 암흑 성운은 성운 뒤쪽에 있는 별의 빛을 흡수해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 다를 수 있겠죠. 프린트 상으로는 조금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방출 성운이 조금 더 밝게 보이고요. 반사 성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둡게 보여요. 어둡다기보다는 좀 덜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암흑 성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까매져요.
그래서 성운의 형성 원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조금 더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자, 1번 성운 보시면은 다시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원리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방출성운 첫 번째 보시면요, 뭐 오리온 대성운이라든지 뭐 장미성운 같이 이렇게 되게 밝게 보이는데요. 주로 붉게 보이는 편이에요. 붉고 밝게 보이는 편이에요. 뜨겁게 이제 가열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된다. 이제 거기다가 밑줄하세요. 가열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에다가 동그라미. 중요한 건 스스로 빛을 낸다는 거고요. 보통 이제 칼라판으로 보일 때는 이제 붉게, 밝게 빛난다. 두 번째 이제 반사성운 보시면요, 마귀할멈 성운, 뭐 M78 뭐 이런 성운들이 있는데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주변의 별빛을 반사 정도 비추하시고 반사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고요. 조금 차가운 색을 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른쪽에는 이제 암흑성운이고요. 말머리 성운이라고 해가지고요. 말 대가리처럼 생겼죠. 요거 제일 유명한 성운이 되겠고, 요것들은 이제 암흑성운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영상 매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성운이기도 해요. 말머리 성운. 말머리처럼 생겼잖아요. 버나드 68처럼요. 보시면은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까맣죠. 예, 요거는 별빛을 흡수해가지고 그림자가 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뭔가가 있어서 어떤 이제 뭐 장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별빛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간 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 여기다가 밑줄하세요. 네, 별빛을 가로막아. 색깔은 어둡게 보인다. 어둡게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흡수했으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방출성운은 보통 붉은색으로 밝게 보이고요. 반사성운은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그리고 암흑성운은 약간 검은게 아니면은 이제 암흑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운은 가스 구름이고요. 성운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성운들 자체가 가스고 먼지고 티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하나의 질량을 가진 작은 입자지만 얘네가 자기네들끼리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서 자기들이 뭉치겠죠. 공처럼 이렇게 뭉치게 돼요.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입자지만 굴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성운들이 자라면서 나중에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예전에는 그냥 퍼져 있는 가스 구름이었어요. 이런 가스 구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뭉치면서 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별의 가장 첫 단계가 성운이에요. 그래서 성운이 주로 위치하는 곳은요, 은하계에서도 중심부보다는 주변부, 나선팔의 가장 바깥쪽에 많이 위치해요. 그래서 얘네가 뭉쳐서 나중에 별들이 되기 때문에 나선팔 쪽에 신생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은 별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운들이 뭉쳐서 나중에 별의 시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성단이 있는데요. 성단이 보통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별표 좀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산계성단, 그 다음에 구상성단 돼 있는데요. 성단이라는 건요, 성단 한자어잖아요. 성, 별성자에다가 단, 우리 집단 할 때 단자예요. 그래서 별의 그룹이에요. 별의 무리를 말하는 거고요. 별이 모여 있는 천체들을 우리가 성단이라고 해요. 산계성단, 구상성단이 있는데요. 이게 다 한자어예요. 산계성단, 산계하다 하시면요, 흩어지다, 흩뿌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계성단 옆에다가 흩어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시험에는 이제 사진이 주어질 텐데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과 공 모양으로 있는 것으로 주어질 거예요. 왼쪽에는 오른쪽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산계에 있다. 그래서 산계 성단이라고 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수는 주로 이제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 되고요. 수십 수만 개도 상당히 많긴 한데 오른쪽에는 구상성단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수만에서 비슷하네. 적은 거죠.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산계성단은요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부로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뭉친다는 건요 나중에 점점점 오래 갈수록 뭉치는 거거든요. 질량을 가진 것들이 이제 뭉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기 전 단계니까 나이가 비교적 어린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 젊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산계성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스스로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아요. 높은 파란색 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변부에 위치하고요.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많이 위치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상성단이고요. 사진을 봤을 때 공처럼 모여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흩어져 있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처럼 모여 있기 때문에 구상 공구자예요. 공 모양으로 모여 있는 성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다 이제 공처럼 모여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수는 비교적 많아요. 이제 젊은 별들이 이렇게 막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십만 개 정도 돼요. 수만에서 수십만 개, 굉장히 많은 거죠. 수십만 개의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처럼 모여있는 성단을 구상성단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죠. 중장년 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별들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태우고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어느 정도 든 별들이 이제 태양 같은 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처럼 모이는 거죠. 표면 온도는 비교적 이제 낮아지겠죠. 스스로 이제 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푸른색 별에서 점점 이제 붉은색 별로 변하게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은 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중심부에 위치하는 편이에요. 중심부와 중심부에 있는 바깥 부분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계성단하고 구상성단은 명확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참고해 주세요. 책에 있는 걸 중심으로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성단은 별표 쳐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성운 같은 경우는 가스 구름이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가스 구름이나 여러 가지 티끌, 먼지 등이 있고요. 방출 성운, 반사 성운, 암흑 성운을 구분할 수 있고, 방출 성운은 스스로 빛을 가열시켜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밝게 보인다. 그리고 반사 성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별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희미하거나 푸르스름한 게 보인다. 암흑성운은 뒤에 있는 별의 빛을 흡수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어둡게 보인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성단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단, 별의 무리를 말하는 거고요. 별들이 모여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모여있다. 어린 별들은 산계에서 흩어져서 모여있고요. 나이가 든 별들은 공처럼 모여서 구상성단을 이뤄요. 산계성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수가 적고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표면 온도가 높아요. 스스로 에너지를 많이 때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크기도 크겠죠. 그래서 파란색 별을 띄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와 나선팔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수십만 개로 이제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해 있고요. 나이가 많은 중장년 별들이 있기 때문에 표면도가 낮고 좀 비교적 붉게 보여요. 그리고 중심부에 위치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명확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3번 한번 보시면요. 참고로 이제 별의 개수 비교 보시면요. 태양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계보다 훨씬 큰 영역이 이제 산계성단 되겠고요. 산계성단보다는 이제 구상성단이 수십만 개로 더 많다고 그랬죠. 태양계를 하나로 했을 때 산계성단은 수만 개,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은하는 당연히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우주상에는 1,000억 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주상에는요, 별들이라는 건요, 대략적으로 2천억 개에다가 곱하기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는 거죠. 한 은하당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2천억 개의 한 은하당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는 거니까 살릴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양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우주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4번도 한번 보시고요. 성단을 이루는 별의 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 그리고 5번 보시면요. 우리 은하에서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의 분포 위치 보시면요. 구상성단은 주로 은하 핵에 있는 볼록하게 튀어난 공 모양 부분에 위치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선 팔로 갈수록 이제 산계성단이 위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뒤쪽 넘겨서 3, 4,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성과 성단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성단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각출성은 문장 속에 답이 있죠.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낸다 이렇게 되겠죠. 디귿이 되겠고요. 반사는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거니까 기억되겠고요. 암흑은요 가려서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서술형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정도 한 문장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4번은요. 간은 넓게 퍼져 있으니까 산계성단, 나는요 공처럼 모여 있으니까 구상성단. 모양을 보시고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름이 처음 듣는 이제 한자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산계하다, 흩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구상, 공 모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5번은요. 수만에서 수십만 개, 비교적 이제 별에 많다는 거고요. 공 모양으로 빽빽하다, 구상성단 되겠죠. 9. 표면 온도가 높아서 파란색, 요거는 신생별들이기 때문에 산. 생성된 지 비교적 오래되었다, 요거는 중장년별은 구상성단. 9. 나선 8에 위치한다. 나선 8에는 주로 신생별들이 모여 있으니까 산계성단 되겠죠. 산.
문제 한번 풀게요. 뒤쪽으로 넘겨가지고요. 148페이지예요. 방금 했던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볼게요.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은하가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인 것은 주변에서 신생별들이 생긴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칠수록 안쪽으로 점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점 별들이 모여서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서 생성된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점점 이제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안쪽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태양계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중심부에 이제 언젠가는 중심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같아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다 있는데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거고 나선 8에 위치한다. 1번이네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3만 파색 정도 되고요. 광년으로 따지면 10광년 정도 된다. 10만 광년 정도 된다. 그리고 태양계는 보통 이제 중심부에서 약 8,500 파색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자, 3번은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 포함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면 원반 모양이고 위에서 보면은요. 막대 나선 모양이라고 그랬죠. 자, 2번은요. C가 중심부고 태양계가 B에 위치해 있는 거죠. 태양계는 B에 있다. 1번 맞고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고 원반 모양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A에서 D까지 지름이 약 3만 파색이고 C에서 D가 아니라 B에서 C까지가 8,500이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밤하늘이 C 방향인 동수자리 방향을 향한다 그랬는데요. 여름철에 밝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중심부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C 방향은 맞죠? 여름철 C 방향. 그리고 겨울철에는 A 방향을 본다는 거예요. 3번 은하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수많은 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을 말한다. 남반구, 북반구에서 모두 관측 가능하고요. 밤하늘의 두꺼운 띠 모양으로 밝게 나타나고요. 네, 답은 5번이죠. 아까 전에 봤지만 방향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죠. 여름철과 겨울철이 다르죠.
그래서 3번에 5번이고요. 4번 성운과 성단 돼 있고요. 별과 별 사이 공간에는 가스나 티끌 같은 성간 물질이 분포한다. 맞죠? 이런 성간 물질이 모여서 성운이라는 가스 구름을 형성해요. 이런 성운은 많은 별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네, 이거는 성단에 대한 설명이네요. 니은 틀렸고, 디귿은요. 성단은 성간 물질이 모여 있어 구름처럼 보인다. 이거는 이제 성운에 대한 모습 말이네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기억만 답이고 4번에 1번. 5번은요.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구름처럼 보인다. 이 구름 운자가 성운에서의 운자가 구름 운자예요. 별들의 구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 구름처럼 보인다. 성운이고요.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어서 스스로 빛을 낸다. 방출 성운에 대한 내용이네요. 5번에 3번이고요. 성운이 나와 있는데요. 다는 이제 암흑 성운이에요. 어둡게 보이니까. 그리고 가와 나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가 조금 더 이제 밝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방출 성운, 가는 이제 반사 성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밝고 이제 붉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방출 성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게 이제 반사 성운이고 좀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 가는 스스로 빛을 낸다는 나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나는 주위의 별빛을 반사시킨다. 이건 가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 멀리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인다. 암흑 성운이 이제 다가 되겠죠. 6번에 3번 되겠네요. 가는 방출 성운, 가는 반사 성운, 나는 방출 성운, 가는 암흑 성운이에요. 예. 자, 7번은요 말머리 성운이네요. 그래서 암흑 성운이고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죠. 성간 물질이 별빛을 가로막아서 흡수해서 어둡게 보인다. 7번에 4번 되겠고요. 8번은요. 가는 구상성단, 나는 산계성단이에요. 별의 수가 많은 건 가가 되겠죠. 9번에 2번이네요. 3번은요. 젊은 별은 나가 되겠고요. 표면도가 높은 것도 나가 되겠고요. 나선 모양의 팔에 위치하는 거는 나, 근데 중심부는 가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단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별의 색이 다른 까닭은요.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선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10번에 3번 나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이. 11번은요. 가장 많은 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돼 있는데요. 성단, 성운, 태양계, 성간 물질 중에서 당연히 우리은하가 되겠죠. 우리은하에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은하에는 태양계 같은 것들을 2,000억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앞으로 돌아오시고요.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144페이지 우주 팽창 먼저 볼 건데요. 우주 팽창 전에 오른쪽에 이제 외부 은하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외부 은하. 네, 허블이 최초로 발견하였다라는 데인데요. 허블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주에다가 위성을 쏴가지고 이제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허블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허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태양 빅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가 대폭발 이후에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최초까지는 아니겠지만 증명했던 사람이 이제 허블이에요. 관측해서 증명한 사람이 허블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기념하는 의미로 허블 망원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약 1,000억 개의 외부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 분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외부 은하는 은하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은하의 모양이 여기 밑에 보시면요. 타움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메모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만 위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은하는 보통 이제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고요. 우리 은하를 제외한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해요. 바깥쪽에 있는 은하다 해서 이제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하고요. 크게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우리 이제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가겠어요.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나선 팔이 없는 모습이고요. 둥글거나 아니면 타원 모양이에요. 타원 모양 아시죠? 그래서 나선 팔이 없고요. 소용돌이 같은 나선 팔이 없고, 그 다음에 유형이나 타원 모양이에요. 색깔은 주로 붉은색을 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오래된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태어났을 때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타원 모습의 은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선 모습의 나선 팔을 가진 은하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정상 나선 은하는 이제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선 팔들이 이렇게 자란 모습이에요. 가운데 공 모양이 있고 나선 팔들이 자란 모습을 정상 나선이라고 하고요. 막대 나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심부에 막대 모습의 길쭉한 막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선 팔들이 이렇게 자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막대 나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 모습을 두고 둥그런 모양이다. 정상 나선. 네, 막대 나선은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길쭉한 사각형 모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 나선은 둥근 형태의 중심부가 있어요. 안드로메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주로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가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고요. 막대 나선 은하는 막대 모양, 이 은하 중심부에 나선팔이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은하가 되겠죠.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요, 이제 규칙도 없고 나선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특이하게 다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불규칙 은하는 이제 비대칭이고요. 이제 막 생겨서 이제 대칭이 돼가는 모습, 전 단계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은하는 크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요. 1000억 개 정도의 이제 은하가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죠. 이거 외에도 좀 다양한 모습을 갖춘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크게 이 정도만 배워요. 타원 모습이냐, 나선 팔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상적인 거냐, 막대 나선이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뭐 우주와 관련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의 은하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실생활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주 팽창 한번 볼게요. 144페이지고요. 이제 외부 은하,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는 은하들을 이제 외부 은하라고 하고요. 과학자들은 외부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우주 자체는요, 공간이 이제 팽창하는 거지 우리 천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태양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태양은 그대로인데 공간이 팽창하는 거예요.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의 안쪽에 있는 태양이 그냥 같이 따라서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뭔가가 로켓이 발진하듯이 이제 추진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공간에 붙어 있는 우주가 같이 함께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허블이 이제 외부 은하가 멀어가져 가는 이제 속력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외부 은하가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은하는 계속해서 이제 멀어져 가고 있고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서 빛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오는 빛은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빛 한 점에서 출발해서 폭발한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팽창한 곳에서 오는 별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우주 팽창인데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이제 보시면 우주 팽창으로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관측 결과 점점점 은하 어떤 두 지점에 있는 은하를 관측했을 때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얘네가 서로 뭔가가 발이 달리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공간이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했는데요. 요거는 뒤쪽에 가시면은 실험이 더 중요한 거라서 146페이지인데 모형 실험에서 말씀드리고요. 우주 팽창 중심을 보시면요. 우주는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다인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주 위에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것도 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다 중요하니까. 그다음 밑에 우주 팽창의 중심도요. 중심이 따로 없어요.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균일하게. 그래서 균일하게 부피가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측자에서 계속해서 먼저 시간이 지날수록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3번 그림을 보시면요. 대폭발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이 있잖아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한 점에서 출발했는데 점점점 커지고 있죠. 140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한 점에서 폭발한 우주가 점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만큼 커진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요. 공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죠. 균일하게 모든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해요. 약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이 되어 있는데요. 질량을 가진 한 점이 안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수축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축을 하다가 그러면은 굉장히 큰 압력이 있겠죠. 압력과 고온이 되겠죠. 이때의 온도는요 수십조 도에 달한다고 해요. 수십조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도잖아요. 그래서 고온 고압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압축이 되다가 뻥 하고 터지겠죠. 한 점으로 수축하다가 이제 뭐 어느 영역에서 한계가 되면은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십조 도에 달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가열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지금은 온도가 영하 한 200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식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대폭발, 이게 빅뱅이 대폭발이라는 영어가 되겠죠. 빅뱅이 일어나서 계속 팽창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 대폭발 이후에는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낮아져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스 성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가 이제 계속해서 한 점에서 모이다가 얘네들도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고 또 식으면서 점점점 단단하게 굳어간 게 별이에요. 그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고. 두 번째 보시면요. 현재의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거리 밖에 있는 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로 도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빛의 속도는요. 요것만 메모해 놓으세요. 빛의 속도가 약 3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초당.
1초에 빛이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여러분 아직 감도 안 올 정도잖아요.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냈어요. 초당 30만 킬로를 가는데 빛의 속도보다 우주가 빠르게 팽창한다. 요것만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아직도 관측을 할 수가 없다. 왜? 빛의 속도가 가는 것보다 더 멀리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 미지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의 초창기는 우리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주 공간 자체는 아직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도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해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렸지만 통합과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은 그때 1단원에서 이제 다룰 거고요. 2단원에서 다룰 거고 그다음에 지구과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룰 거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문제만 풀고 이제 좀 쉴게요. 넘겨서 6번, 7번만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우주 탐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없어서 짧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우리 은하 이외의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하고요. 과학자들은 외부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그죠? 7번은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네, 5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깥쪽일수록 점점 빨리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같다가 아니라 다르고요. 우리를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많이 멀어지는 걸로 관측이 된다고 해요. 이건 이따가 실험으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3번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중심은 따로 없고요. 관측자 중심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팽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중심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10분 쉬었다가 할게요.